자, 앞에 보시면 논제가 세 가지, 네 가지예요, 선생님들. 첫 번째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되죠. 세 교사가 갈등한 내용. 지금은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강의를 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 얘기는. 저는 그냥 말 그대로 논제일 쓰고요. 연계 문장 쓰세요 이러면 되는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논제가 뭐죠? 세 교사가 갈등한 내용이 논제예요. 갈등한 내용. 자, 두 번째 논제는 갈등 상황에서 세 교사가 선택한 행동의 이유예요. 맞죠? 네, 갈등 상황에서 세 교사가 선택한 행동 이유. 이걸 연계해야 돼요.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죠? 형식 먼저 보세요. 형식. 뭘 쓰라 그랬어요? 그렇죠? 일단 논제 1을 쓰라 그랬어요. 그럼 얘를 쓰면 되죠? 세 교사가 갈등한 내용. 자, 갈등한 내용을 선택한 행동은 뭐예요? 선택한 행동. 갈등은 했는데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사가 다른 행동을 했죠. 맞죠? 자, 그러면 의미를 연계해야 돼요. 이 갈등한 내용과 이 선택한 행동의 의미가 연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논제 간의 연계라는 건 단어를 붙여서 연계하는 게 아니고 의미를 연계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세 교사가 갈등한 내용 혹은 갈등 상황에서 얘는 없어도 돼요. 세 교사가 선택한 행동 이유 이렇게 가도 돼요. 네, 갈등 상황에서는 넣어도 되고 빼도 돼요. 1단계를 보면 얘가 없어요. 네, 자, 이제 의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교사가 갈등한 내용, 그걸 해결하려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 행동의 이유. 자, 연계해 보세요. 자, 세 교사가 갈등한 내용, 그 뒤에 연계 문장이 있으면 되죠. 갈등한 내용, 그 뒤에 뭐라고 쓰면 될까? 을? 응?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미안. 은심? 아니야, 안 되죠. 연계. 아, 여기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뒤에는. 자, 시작 문장 서술형식. 얘와 얘를 연계해야 돼요. 이 논제와 이 논제를 연계해야 돼요. 어떻게 연계해요? 나왔어요. 거의 얼만큼. 자, 이 선택한 행동은 갈등한 내용을 뭐 하려고 한 거예요? 해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봐보세요. 자, 여러 가지 갈등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 세 교사가 선택한 행동의 이유 어때요? 말 되죠? 자, 또, 자, 지금 제가 세 교사를 어디다 갖다 놓나 보세요. 자, 여러 가지, 갈등한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 세 교사가 선택한 행동 이유. 이 세 교사가 공통으로 들어가잖아요. 공통인데, 논제 1에 넣었어요. 제가 2에 넣었어요. 2에 넣어야 돼요. 2에. 즉, 논제 2는 어떻게 제시하라고 돼 있어요? 그대로 제시. 네, 그래서 동일한 용어가 나올 땐 중복해서 써도 돼요. 쉽게 말하면 세 교사가 갈등한 내용 해결을 위해 세 교사가 선택한 행동의 이유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세 교사가 중복되고 불필요하죠. 자, 이럴 때는 어디서 빼요? 논제 2에서 빼요? 논제 1에서 빼요? 논제 1에서 뺀다. 왜? 본 단락은 뭘 쓰는 거예요? 논제 2 그대로 제시를 가야 돼요. 이해됐죠? 자, 방금 이해됐습니까? 의미 연계. 자, 따라서 여러 가지 갈등한 한둘 세 가지였잖아요. 각자. 한 가지가 아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한 내용 해결을 위해 서예 교사가 선택한 행동 이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한 내용, 갈등 내용이라고 해도 되죠. 갈등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 자, 연계 문장이 뭐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 이게 연계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의미 연계라는 건 바로 이런 말이에요. 자, 혹은 또 있는데, 또 있어요. 또 다르게 연결하는 방법? 여러 가지 갈등 내용에 기초하여, 혹은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내용을 갈등한 세 교사가 이렇게 가도 돼요. 맞죠? 여러 가지 내용을 갈등한 세 교사가 선택한 행동 이유 이렇게 가도 돼요. 자, 또 여러 가지 갈등한 갈등한 내용에 기초하여 뭐뭐에 기초하여 세 교사가 선택한 행동 이유 돼요, 안 돼요?
다 되죠. 네, 이게 바로 단락간 단락의 의미, 논제간 논제의 의미 연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문제는 안 나와야 돼요. 논술로는 얘들은 논제는 적합하지 않아요. 논술은 아주 자유롭게 연계가 되거든요. 근데 복잡하죠. 그래서 교육과정형 문제라 그래요. 논술 문제라고는 사실 안 하는데 교육과정형 문제를 논술로 쓰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와 여기는요, 선생님들. 새 교사가 선택한 행동 이유. 그래서 행동을 했는데 선택한 행동 이후에 나타난 문제 해결 방안. 이거. 자, 그러면 새 교사가 공통으로 들어가야 되면 어디에 들어가면 돼요? 여기에 넣는 게 낫겠죠? 네, 새 교사가. 자, 이제 선생님들이 해보세요. 제가 첫 번째 해드렸으니까. 자, 선택한 행동의 이유와 선택 행동 이후에 나타난 문제 해결 방안. 어렵지 않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디가 공통점이죠? 선택한 행동. 네, 선택한 행동이라는 공통점이 또 있어요. 자, 이거 한번 의미 연계해 보세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강의 듣는 건 의미가 없어요. 생각을 하고 조금 어렵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답을 몰라도 돼요. 자, 어떻게 가야 돼요? 선택한 행동.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렇죠.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이분이? 이가 아니고 위예요. 단락간 단락은 문장과 문장은 이와 같은 이지만 단락간 단락은 위아래예요. 그래서 위라고 말해야 돼요. 위와 같은 뭐라 그랬어요? 이유로 위와 같은 이유로 선택한 행동 이후에 나타난 문제 해결 방안. 맞죠? 위와 같은 이유로 선택한 행동, 얘는 없어도 되잖아요. 얘는 빼도 되잖아요. 논제, 얘만 넣어도 되죠. 자, 위와 같은은 뭐라 그랬죠? 위에 있는 단락이에요. 네, 그래서 위와 같은 이유로 선택한 행동 이후에 나타난 문제 해결 방안. 됐잖아요. 간단하게. 그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동일한 용어가 들어가면 연계가 쉬워요. 네, 문장 순서, 단어 순서만 바꿔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도 주의점은 모는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논제 3은 그대로 쓴다. 네, 논제 3을 바꾸면 안 돼요. 네, 바꾸더라도 얘를 바꾼 거죠. 네, 됐습니까?